안녕하세요, 고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송 팀장입니다. 오늘은 대인 거부네요. 요즘 들어서 대인 거부하고 관련된 글들이 또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상담도 많아졌어요. 사실 대인 거부가 제일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어차피 직접 청구라는 제도도 있고, 내가 대인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강제로 대인 접수를 시킬 수가 있는 체계도 있거든요. 굳이 경찰 신고를 하게 만들고 나중에 경찰 조사까지 끝나면 괜히 벌점 먹고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인 거부를 그냥 접수만 해주면 되는데. 근데 사고 자체가 예. 봤을 때 워낙 경미하다고 판단을 해서 뭐 이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지 않았을까. 그 누구 생각인데? 가해자의 생각이긴 하지만 물론 어떤 사고들 보면 와 이거는 다친 게 맞아? 이게 다칠 수가 있나? 사실 저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다쳤겠지 라고 좀 호의적으로, 저는 좀 피해자한테 호의적인 편이니까 그렇게 보려고 해도 이거는 좀 이런 사고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대인 접수 해주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끌고 가는 가해자들이 있는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프린트해서 주신 거 이 내용을 봐도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경미한 후미 추돌, 네. 그러니까 100대 0 사고에서 대물 대차 처리는 다 했는데 네. 이제 대인 접수는 가해자가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대물을 해줬다는 거는 뭔가 파손은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충격을 했으니까 파손이 됐고, 파손이 됐으니까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므로 대인 접수를 해줘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차만 보이나? 차보다 사람이 먼저 아닌가? 대물은 안 해줘도 대인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차는 보이지만 네. 사람이 다친 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러나? 차보다 사람이 먼저 아닌가?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차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생기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대인 거부를 하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접 청구를 하면 되는 거고, 네, 맞아요. 가해자 같은 경우는 대인 거부를 할 때 네. 그냥 대인 접수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만약에 직접 청구가 들어오면 마디모 신청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진행되는 케이스들은 다 뻔해요. 이제 가해자가 할 수 있는 무기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는 피해자를 괴롭히고 싶은 거야. 얘를 되게 피곤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가해자가 할 수 있는 무기가 대인 거부. 이걸 직접 청구를 해결하면 되죠. 그냥 마디모 접수하면은 나 자상으로 치료하든지, 그냥 내 돈 내고 치료하고 있다가 나중에 마디모 결과 나오면은 직접 청구하든지 보험사한테. 어차피 똑같아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마디모 결과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 시기만 늦어질 뿐이에요. 그럼 나중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 받아가지고 또 다시 직접 청구 또 진행하시면 되고, 어떻게 됐든 간에 대인 접수는 계속 돼요.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해자가 계속 합의할 때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간섭하는 거.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해자들이 보험사한테 민원을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합의금 많이 주냐고. 이렇게 가해자가 계속 민원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 처리도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자기 보험사한테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거예요. 보험사도 만약에 피해자한테 뭐 합의금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라고 이제 물론 가해자한테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가해자가 자기 보험사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 뭘 하든 나한테 다 보고하고 하라고. 계속 전화해서 어디까지 처리가 됐냐, 아직도 치료받고 있냐, 합의금이 얼마 나갈 거냐, 100만 원 나갈 건데 미쳤냐, 지금 이거 뭐 다치지도 않았는데 무슨 합의금이 100만 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해자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사사건 간섭을 하면 보험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피해자 민원은 돈으로라도 막죠. 근데 가해자 민원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피해자하고 보험사하고 분쟁은 치료 아니면 합의금이거든요. 이거 말고는 분쟁 생길 게 없어요. 그러면 합의금 많이 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민원이에요. 근데 가해자 민원은 뭘로 피해자를 없애버려? 그거 아니잖아요. 그 가해자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진짜 열심히 피해자를 속여가지고 이걸 무려 40만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러면 가해자한테 칭찬받으려나? 그런 것들이에요. 가해자 민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보험사는 쓸데없이 계속 가해자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역이용을 하는 거지. 피해자한테. 이거는 가해자가 합의금 절대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가야 되는 합의금인데 가해자가 계속 민원을 넣으면 그 합의금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인 합의금은 당연히 나가야 되죠. 그거 외에는 향치를 따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향후치료비로 책정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 그러니까 오늘까지 산정된 금액이 37만 원입니다. 37만 원 이상은 못 드립니다. 왜냐고요? 가해자가 더 이상 주지 말래요. 민원을 넣으시든 뭐를 하시든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힘들어지는 거지, 피해자 입장에서. 그러면 피해자는
합의를 안 하겠죠. 그렇죠. 너 그 돈 받고는 합의 못해. 나 그럼 계속 치료할래. 피해자는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기간은 길어지게 되고 둘 중 하나 포기할 때까지 가해자가 포기하든 피해자가 포기하든 가운데서 보험사도 피곤하긴 하겠네요. 보험사도 피곤해지고 셋 다 피곤한 거예요. 사실 가해자도 피곤한 거지. 계속 사사건건 다 보고받고 사사건건 피해자가 뭘 하고 있는지 간섭을 하고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러한 사건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피해자도 피곤하고 가해자도 피곤해지고 보험사도 피곤해지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는 뭐 합의금 다 받을 만큼 받으시고 이렇게 사건 종결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다만 굉장히 오랜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포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이런 내용들은 직접 청구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강제로 대인 접수를 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한데 그 이후로도 마디모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사사건건 가해자가 개입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쉽게 합의가 되기는 힘든. 쉽게 합의가 되시면 힘들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을 만약에 겪게 된다고 하시면 아 가해자가 이렇게 하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럼 이렇게 해야지 하고 대응을 하시면 어떤 방법을 찾게 되시겠죠. 설명이 좀 됐나 모르겠어요. 뭐 직접 청구는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